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전소설 22번째 시간으로 작자미상의 장백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주인공이 장백이겠죠. 영웅 군담 소설입니다. 그래서 영웅 소설의 구조에 따라 읽어 내려가면 되는데요. 특이하게 이 소설은 원명 교체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요. 원나라가 망한 다음에 명나라 황제를 누구로 삼을 것인가를 두고 두 장수가 대립하는 이야기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싸우던 두 진영이 화합하게 되는 이야기로 펼쳐지는데요. 왜냐하면 장백이 어릴 적에 부모를 여의고 나서 그의 누이와 둘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누이가 자결하려 하다가 구해지고 하지만 동생인 장백은 누이가 죽은 줄 알고 살아가다가 후에 누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지던 시기였는데 이 명나라의 황제가 누가 될 것인가? 장백이 될 것인가 아니면 누이의 남편인 주원장이 될 것인가를 두고 살짝 갈등을 하다가 갈등이 해소되는 이야기 구조로 펼쳐집니다. 역시 그러면 줄거리 먼저 살펴보고 작품의 특징 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라서 기이한 출생, 고귀한 가문이 나오겠죠. 자, 원나라 재상 장충은 원나라예요. 배경이. 그러니까 원나라는 누가 세운 나라죠? 오랑캐 호족이 세운 나라예요. 호족. 그래서 이 소설은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이 썼을 거잖아요. 그래서 호족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 염두에 두고 원명 교체기이기 때문이에요. 원나라의 재상은 최고의 직급이라고 했고요. 장충이라는 사람이 나이 50에 딸만 있어서 금강사 노승에게 황금 100냥을 시주한 뒤 천상의 유성이 죄를 얻어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장백을 넣는다. 그러니까 장백은 전생이 뭐예요? 천상계의 성관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백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누이인 장소저와 함께 살게 되는데요. 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장소저도 월궁항아였습니다. 월궁항아가 뭐예요? 선녀라는 얘기예요. 둘 다 이제 적강인물이란 얘기죠. 그래서 비범한 출생, 훌륭한 가문 둘 다 나왔고요. 이때 장소저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누가요? 장백전이 왕평이란 사람이 장소저에게 구원하였는데 거절당했대요. 그래서 마을의 한 노파가 개교를 꾸몄어요. 개교는 간략한 꾀, 간사한 꾀이므로 주로 이제 나쁜 일을 도모할 때 쓰이는 말이죠. 개교를 꾸며 장소저를 납치해요. 그래서 이 장소저는 왕평을 속이고 소상강에서 자결하려는데 아왕과 여영의 훈령이 구해준대요. 정기적 요소죠. 훈령은 귀신이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정기적 요소이고 이 아왕과 여영이라는 훈령이 장소저를 구해주는 곳으로 보아 장소저도 전생에 선녀였음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강한 인물은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태어난 인물은 선녀 혹은 성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제 제명대로 살다가 다시 천상계로 돌아가는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신성계에서 도와준다는 이제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구조가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왕과 여영의 훈령이 구해주어서 이승상 집에 머물게 돼요. 자, 승상은 직급 이름이에요. 직급 이름 아까 재상과 같은 직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시성을 가진 승상집에서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이때 장백은 누이가 자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서 자결하려 하다 실패한 뒤 철관도사를 만나 부자의 매를 의를 맺고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철관도사는 장백의 조력자가 되는 거죠.
자, 철관도사는 장백에게 모든 술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철관도사도 보통 인물은 아닌, 그죠? 신성계 인물일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3년 만에 공을 세우러 나온 장백은 이정이라는 장사 백운단 형제를 차례로 만나 도원 결의를 한다. 자, 그러면 장백전이잖아요. 장백이 주인공이니까 긍정적 인물, 주동 인물이 될 거예요. 주동 인물을 돕는 사람은 긍정적 인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도원결의는 뭐냐면 의형제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의형제를 맺었다. 예전에 삼국지 연의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었다라는 것에서 유리한 말입니다.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었다. 그리고 대명천자를 도우라는 철관도사의 명을 듣고, 자, 대명천자는 무슨 말이에요? 큰 나라, 명나라의 천자, 황제를 도우라는 철관도사의 명을 듣고 장백이, 대원수, 이정이 선봉장이 되어 여러 고를 함락한다. 그러니까 원나라를 함락했다는 얘기겠죠. 한편 장소전은 꿈을 꾸는데 이 꿈에서 장소저가 심성과 눈주어 본제로, 장소저가 심성과 눈을 주어 본제로 뭔가 이제 썸 탔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성과 눈을 주었다, 썸을 탔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떨어진 월궁항하이며 심성은 곧 대명태조가 되고, 그러니까 이 심성도 성관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전 생애에서 장소저가 월궁항하였는데 심성이라는 성관과 썸을 타서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성은 곧 대명태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줬네요. 장소저는 황후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자, 이것은 꿈 이야기니까 정기적 요소라고 하긴 그렇고 이 꿈이 우연적 전개다. 우연성을 보여준다. 꿈에서 한 말이 그대로 실현되니까요. 자, 장소저는 대성사에서 장백을 기다리기 기원하다가 거린 주원장을 만나 연부를 맺는다. 자, 그러면 장소저가 선녀였는데 지상으로 내려왔고 꿈을 꾸기를 심성이라는 사람과 전생에 눈을 주어서 벌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왔는데 그 심성이 곧 대명태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태조의 황후가 될 것이다. 부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장소저는 대성사에서 장백, 즉 동생을 만나기를 기원하다가 거린 주원장을 만나 연분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연분은 뭐예요? 하늘이 맺어준 연분으로 따라서 이 주원장이 뭐가 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바로 대명천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왜? 꿈에서 대명태조는 심성이고 너는 장소저는 대명태조의 황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연부를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원장은 천왕묘 신령에 의해 유기를 만나고, 그러니까 천왕묘 신령에 의해 똑같은 이야기죠. 아까 장소저가 죽으려고 할 때 신령에 의해서, 신령, 혼이란 얘기죠. 아황과 여영의 혼령에 의해서 구출되었는데 주원장 역시 선관이었기 때문에 천왕묘에 있는 신령에 의해서 유기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유기도 비범한 인물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 주원장은 앞으로 뭐가 될 거예요? 태조가 될 것이죠. 명나라의 태조가 될 것인데 신령에 의해서 유기를 만났으므로 유기는 뭐야? 태조의 부하가 될 것임을 알 수 있죠. 그와 함께 병사를 일으켜 장안을 공격한다. 여기서 장안은 맨 앞에 뭐라고 그랬죠? 송나라라고 했으니까 송나라의 장안일 거예요. 한편 정사를 돌보지 않고 풍악을 즐기기만 하던 원나라 황제는 장백의 대군을 맞아 항복했다. 그러니까 이 장백도 누구를 치고 원나라 황제를 쳤는데 주원장도 원나라 황제를 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미
장백에 의해서 항복을 받아냈어요. 이때 주원장은 장안을 함락한다. 그리고 국호를 대명이라 하고 황제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장소절을 찾아 황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국호를 대명이라 하고 황제가 된 사람은 누구인 거예요? 주원장. 이건 뭐죠? 아마 예견된 일일 거예요. 그죠? 이들은 다 모두 3명 다 성관 선녀였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 볼게요. 유문장과 유기의 군대가 장백의 군대에 연달아 패했다. 자, 그럼 여기서 인물관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원장을 도와 유기. 그죠? 이 유기는 돕는 주원장의 부하였잖아요. 유기는 뭐야? 천양모의 신령에 의해 만난 사람이니까 유기는 뭐야? 주원장의 부하잖아요. 그런데 유문정과 유기의 군대가 그랬으니까 유문정과 유기는 한편이고 이들은 모두 주원장, 즉 명태조를 돕는 사람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명태조의 군대가 장백의 군대에 연달아 패했다라는 것을 보니 명태조의 군대가 이 장백의 군대와 싸우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미 원나라는 망했고요. 그런 소식을 들은 주원장은 자신이 직접 나가 정벌 하기로 했어요. 누구를요? 장백을요. 이때 황후가 적장이 장씨라는 소리를 듣고 황제와 함께 가서 확인하려고 한다. 주원장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장백을 청하니 장백이 와서 술을 마시는데, 자, 그러면 이 장백은 기쁜 마음으로 오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원장의 군대와 자신의 군대가 지금 적군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쉽게, 그죠? 기쁜 마음으로 오진 않았을 건데 황후와 장백이 서로를 알아봤대요. 자, 그러면 주원장이 장백을 청한 이유는 뭐예요? 장백이 자신의 부인인 장씨와 남매지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청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남매임이 제외했어. 그죠? 서로를 알아봤어. 남매임이 밝혀졌죠. 그래서 장백은 원나라 황제의 옥새를 명황제인 주원에게 올린다. 자, 이거 봐요. 그러니까 그 명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원나라가 있었는데 이 원나라를 먼저 친 것은 장백이에요. 그래서 이 장백이 옥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옥새는 황제임을 증명하는 징표이잖아요. 그리고 주원장, 명태조, 주원장은 원나라를 치고 먼저 누가 쳤어요? 장백이 쳤는데 장안을 함락했대요. 원나라 성을. 그러니까 둘 다 원나라에 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원나라를 무찌른 장백도 있고 주원장도 있지만 국호를 대명이라 하고 황제가 된 사람은 누구예요? 주원장이죠. 그러니까 사실 장백과 주원장이 대립한 이유는 명나라, 즉 그 원나라가 망한 이후에 주원장은 명나라라고 칭하고 황제가 되었지만 장백은 원나라의 옥새를 지고 있으니 명나라라는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후의 황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래서 대립한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장백은 원나라 황제의 옥새를 명나라 황제인 주원장에게 올린다. 올린 이유는 뭐겠어요? 누이의 남편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갈등은 해결되었네요. 주원장은 장백을 안남왕에게 봉화하고 라고 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은 이렇게 땅덩이가 큰데 여기 황제는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 제후국이 있어요. 이 제후국의 대표를 뭐라고요? 왕이라고 하죠. 땡땡왕. 그래서 이 주원장 명태조는
장백의 공을 인정해서 어떤 안남 왕에게 봉했대요. 그리고 장백은 이부상서 소주철의 딸과 혼인하여 삼남 이녀를 두고 복을 누린다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용웅 소설과는 달리 오랑캐와 이 한족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한족끼리의 전투가 주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장백이죠. 누이와 헤어지고 누이를 따라 자결하려다가 실패했고요. 그 후에 조력자 철간도사를 만나 수련하고 원황제를 항복시켜 원나라의 옥새를 획득하죠. 황후가 누이임을 알고 주원장에게 옥사를 넘겨서 갈등이 해결돼요. 그래서 장백과 주원장의 갈등이 있었다. 자, 장소저는 주원장의 누이, 누나로서 왕평의 구원을 거절하다가 납치당할 뻔하자 자결하라 했으나 홀령이 구해줘서 이승상 집에 머물게 되었다가 현몽죠. 앞날을 내다보는 예지몽을 꾼 뒤에 주원장과 연부를 맺어 이 주원장은 명태조가 되고 명나라의 황후가 되는 인물이다. 자, 주원장은 거린일 때 소저와 연부를 맺었고요. 장안을 공격하여 대명의 황제가 되고 장소저를 황후로 맞았다. 자, 그럴 때 장소저도 선녀, 전생의 선녀였고 장백도 전생의 성관이었고 주원장도 전생의 성관인 적강소설이다. 철관도사는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비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장충은 장백과 장소저의 아버지였다. 조선 후기의 작자 미상 소설입니다. 장백과 주원장의 갈등, 왜 갈등하죠? 서로 황제가 되고자 갈등하는 거죠. 장백은 원나라 황제의 항복을 받고 옥새를 취했고요. 주원장의 군사들을 대파했죠. 이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원장보다. 그리고 주원장은 장을 함락하고 명나라 황제가 되었죠. 유문정과 유기에게 장박을 잡을 것을 명했어요. 그러나 명나라 황후가 장백의 누이임이 밝혀지면서 장백은 스스로 주원장에게 옥새를 넘겼죠. 그래서 황제로 인정하고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원나라가 명나라로 바뀌는 원명 교체기의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고, 이때 장소저의 꿈 내용이나 철관도사의 말, 장백이 주원장에게 옥새를 바치며 복종하는 것은 모두 유교적 천명사상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유교적 천명사상은 뭐냐면 하늘은 항상 유독자에게 명령하여 천자로 삼아 만민을 다스리게 한다는 사상이 천명사상이에요. 천자가 덕을 이루면 천명이 다른 유독자에게 보내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다는 믿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명사상은 뭐냐면 황제는 하늘이 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는 이미 하늘에서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원장과 장백이 갈등을 하는데 장백이 옥새를 주원장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천명사상에 의해서 주원장이 다음 명나라의 황제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장소저가 심성이 곧 대명태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꿈을 꾸죠. 그러니까 이 장소저 즉 심성인 주원장, 심성은 그러니까 선관일 때 이름이고 현세계에서는 주원장이죠. 주원장이 명나라의 태조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꿨다는 얘기는 천명은 이미 누구? 주원장에게 가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관도사가 장백에게 천자는 곧 주씨이거늘, 주가 뭐예요? 주원장이죠. 네가 비록 옥새를 얻었으나 천명이 내게 있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말하면서 주원장과 대립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장백이 주원장에게 그래서 결국은 옥새를 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주원장이 자신의 누이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백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이야기는 장소저와 장백 남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구조인데 헤어지기 전과 후 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부모를 여인 장소저와 장백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장소저가 왕평의 구원을
하고 자살하려 하나 이제 혼백이 나타나 구해주는데 장백은 자살한 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어진 후에 장소저는 혼백의 도움으로 곤령의 도움으로 이승상 집에서 머물게 되고요. 거린이었던 주원장과 인연을 맺고요. 주원장이 황제에 오른 후 황후가 됐고 장백은 누이의 자결 소식을 듣고 누이를 따라 죽으려 했으니까 죽은 줄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원 황제의 항복을 받고 옥새를 얻었고요. 주원장과 황제의 자리를 두고 대결하다가 주원장에게 옥새를 내어줍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누이가 장소저가 주원장의 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적광 모티프 얘기했죠. 장백, 장소저, 주원장은 모두 전생의 천상의 선관선녀였다. 그리고 초월적 존재의 조력, 정기적 요소죠. 왜냐하면 적광소설은 항상 이런 구조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천상에 있던 인물이 죄를 지어서 지상으로 내려오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천상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이 생을 다 마친 후에 다시 천상으로 돌아간다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지문으로 와서 문제를 먼저 살펴본 후에 지문을 보도록 하는데요. 1번 문제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설명을 묻는다. 그러면 개념어를 묻는 거예요. 개념어. 여기서 개념어는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해는 윗글의 내용 파악을 묻는 거예요. 내용, 즉 줄거리를 묻는 문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번 문제는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럼 얘는 뭐냐면 말하기 방식과 인물의 말하기 방식과 내용 이해를 동시에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와 B를 보고 이 문제를 바로 풀면 되겠죠.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절정 부분이네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한번 봅시다. 이때 명황제가 유문정을 보내시고 이때 명황제는 누구라고요? 주원장이에요. 유문정은 명황제의 부하이겠죠. 날마다 첩서를 기다리시니 첩서는 뭐야? 소식이겠죠. 문득 표를 보시고 대경하사 즉시 승상 6위로 대원수를 명하시고 유문정을 도우라 하시니 유원수가 하직하고 군사를 거느려 그러니까 유원수 다 같은 인물 같은 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군 군사를 거느려 문정의 진에 이르니 문정이 반겨 적세 강성함을 이루고 적세 그러니까 적군의 기세가 강성하다 이루고 장백 잡기를 의논할세 그러니까 이 장백은 적군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유기가 문정더러 말하기를 이제 적병이 강성하여 조련이 갑자기 피하기 어려우니 이날 밤에 적병이 잠자기를 기다려 그대 3만 명을 거느려 적지 우편을 치고 이덕으로 3만 명을 거느려 그러니까 다 지금 우리 이 편 명태조의 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덕도 이제 같은 진영의 인물임을 알 수 있죠. 3만 명을 거느려 적진 좌편을 치고 나는 3만 명을 거느려 전편을 치면 제 비록 용맹하나 어찌 당하리요.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뜻이죠. 자,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유기가 문정더러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유기일 거예요. 인물 파악하시고요. 하고 약속을 정하고 밤을 기다려 방포일성에 방포 뭐야? 포소리 하나에 사면으로 엄살하다. 엄살하다가 뭐야? 벼랑간 습격하여 죽이다 라는 뜻 여러 번 나왔죠. 니 적장이 누구겠어요? 바로 장백 진영을 말하겠죠. 불의지변을 만나 불의지변 뜻밖의 변을 만나 장원수가 대경하여 장원수가 장백이죠. 크게 급히 대경하여 놀라서 말하기를 급히 이정을 불러 말하기를 급히 이정은 그러니까 이 장원수의 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장원수
말 장원수, 그러니까 장원수라는 말은 군대의 대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백을 말하는 거죠. 아까 천문을 보니 이 대사를 보아서 이 장백은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천문은 별자리의 움직임이잖아요. 수상의 주성이 살기를 띠어. 자, 수상이라는 것은 우두머리 별의 주성, 어떤 별일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맥락만 알면 돼요. 살기를 띠어라고 했으니까 살인의 기운이니까 조금 부정적인 기운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방위를 떠났으니 복병이 올 줄을 알되 어찌 이같으리요. 복병 뭔가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어요. 하고 풍백을 불러. 풍백은 뭐야? 바람과 구름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도수를 다룰 줄 아는 인물이죠. 아까 우리 줄거리 읽을 때 누구한테 배웠다고 그랬죠? 철관도사에게 배운 거죠. 호령하니 풍우대작하여 바람과 구름이 대작하여 크게 많이 일어 병력이 진동하니 명진이 도리어 황급하여 본진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뭐야? 명나라 진영은 누굴 말해요? 주원장의 진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원장의 진영이 오히려 황급하게 본진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주원장의 군대가 더 열세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장백이 지금 우세한 상황이에요. 유원수가 바로 장백이죠. 유원수가 장백이 아니고 유원수는 아까 주원장이 대원수로 삼은 사람이니까 이 진영은 주원장 진영. 주원장이 이덕을 거느리고 제쳐 들어가니 백운단이 맞아 싸워 십합이 못하여 운단이 이덕을 베니 이덕은 주원장 편의 사람이죠. 주원장. 위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죠. 을 베니 유기가 대로하여. 유기가 바로 유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인물. 바로 운단을 치하니 이정이 앞을 막아. 이정은 누구예요? 이정은 바로 장백의 부하죠. 앞을 막아 유기를 치니 유기가 당치 못하여 본진으로 돌아오니 장백이 계속 우세한 상황이요. 장백 우세. 장백 이정 등이 일시에 엄살하다 마구 배다. 유문정을 생금하여. 여기서 유문정은 생금하여 생포했단 얘기죠. 그러면 유문정은 어떤 사람? 네, 주원장의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각원을 유기가 급히 본진으로 돌아가. 유기는 이제 주원장의 부하, 그죠? 승상이란 직급을 갖고 있다고 천문단에서 얘기했어요. 급히 본진으로 돌아와 관찰하여 머무니라. 장백이 문정을 잡고 대의하여 못내 즐기더라. 적군을 생포했으니까요. 이때 장백이 장중에서 졸더니 사문간에 철관도사가 이르러 말하기를. 자,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철관도사가 나타나. 장백의 꿈에 철관도사가 나타나 하는 말이 너더러 이런 말을 어찌 잊었느냐. 천자는 곧 주시이거늘 네가 비록 옥세를 얻었으나 천명이 내게 있지 아니하거늘 공연히 민심만 소동케 하니 어찌 해를 면하리요. 해를 면할 수가 없다. 너는 천자가 아니다. 하물며 황후는 너의 누이라. 고륙상잔함을 알지 못하니 어찌 한심치 않으리요. 고륙상잔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까운 혈족끼리 해치고 죽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원장은 자신의 누이의 남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철관도사가 나타나서 주원장의 진영, 즉 명나라 태조 진영과 전쟁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고 간데 없는지라 꿈에서 이제 철관도사가 나타나서 주원장과 싸우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원수가 그 말을 듣고 심히 괴이 여겨 이상하게 여겨 생각하되 내게 과연 누이가 있더니 도적에게 잡혀갔다가 욕을 볼까요. 소상강에 익사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이따금 생각하여 사후나 만남을 원하더니 그러니까 죽어서나 만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선생 철관도사의 가르치심이 약차하시니 여차여차 하시니 실로 괴이하도다 이상하도다 하였다. 군중에 호령하여 군사를 시기하고 문정을 잡아들여 서안을 치며 크게 꾸짖기를. 문정은 이제 생포한 적군이죠. 주원장의 부하예요. 내 벌써 원나라 황제를 잡아 항복받고 옥새를 가졌거늘 너의 거짓 황제를 내고 네가 거짓 황제를 내고 천병을 한 거하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백은 자신이 황제라는 얘기죠. 원 황제를 잡아서 옥새를 가졌다라는 것은 장백 자신이 황제인데 너가 거짓 황제를 내었다. 거짓 황제의 주원장이란 얘기죠. 그리고서는 천병을 항거하다. 병살 거느려 나에게 대적하니 어찌 살기를 바랄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문정이 노하기를. 문정이 바로 주원장의 부하죠. 우리 황상은 뭐예요? 황제란 얘기고 우리의 황제는 주원장이죠. 성심문무하사 성스럽고 문무를 다 갖추시어 먼저 장안에 들어와 추호를 범치 아니하시고 먼저 장안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대위에 오르시며 큰 자리 황제 자리에 오르시며 벌써 국호를 정하시고 장씨를 취하여 황후를 봉하시니 그죠? 국호도 명나라로 정했고 장씨를 황후로 봉했는데 그 구둠이 반석 같거늘 돌과 같거늘 너는 부질없는 군사를 일으켜 만대 더러운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빨리 죽이지 무슨 말을 하니 굉장히 충성스럽네요 라고 말했어요. 자, 이 부분에 A라고 묶어 놓았으니 A 부분 바로 풀어봅니다. A 부분 적절한 걸 고르래요. 자, 1번 선지 A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꾸짖으며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맞죠? 상대방의 부족함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부질없는 군사를 일으켜 만대 더러운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빨리 죽이지 무슨 말을 하니?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맞네요. 부족함을 꾸짖은 건 맞지만 상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건 아니네요. 그 다음 선지 2번. A는 지난 일을 돌아보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전혀 후회하지 않고 주원장에 대한 충심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틀린 거. 3번 A는 다른 대상과 견주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맞죠. 자, A는 누가 한 말이죠? 문정은 다른 대상 누구죠? 주원장과 장백을 견주어 상대 장백의 잘못을 지적한 거 맞고요. B는 아직 안 읽었으니까 A는 맞다고 하고요. 그 다음 선지 4번. A와 B는 모두 A만 봅시다. A는 도덕적 가치를 판단의 근거, 도덕적 가치 이야기하지 않았죠. 5번. A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역사적 사실 안 나왔죠? 벌써 답이 나왔네요. 3번. B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장원수가 대로하여 크게 화를 내면서 즉시 죽이고자 하나 황후가 장씨라는 말을 듣고 선생의 말을 생각하며 노여움을 그치고 아직 진중에 두니라. 장씨가 자신의 누이, 그죠? 도사도 누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중략 부분 줄거리 봅시다. 적장의 장씨라는 소식을 들은 황후 역시 그를 보려 하고 이에 명황제
주원장은 잔치를 열어 장백을 부르고자 한다. 승상유기는 그러를 장원수께 전하니 승상유기가 누구예요? 주원장의 부하죠. 주원장의 부하가 장원수는 장백을 말할 거예요. 에게 그러를 전하니 여기서부터 그릴 거예요. 우리는 남쪽에서 군사를 일으켰고 장군은 서쪽에서 군사를 일으킴에 천하 명장이 쫓기를 원하는지라. 무도한 원죄를 내치고 창업하고자 함은 피차 일반이라. 즉 원나라를 패하고자 하는 것은, 내치고자 하는 것은 같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창업하고자 하는 것도 같다. 그러나 하늘이 먼저 주천자를 모시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주원장이 천자, 즉 황제라는 얘기죠. 실로 임자 있음을 알거니라. 그러니까 주원장이 천자라는 얘기죠. 명황제 먼저 장안을 얻으시니, 명나라 황제 먼저 장안을 얻으시니, 명나라 황제는 누구예요? 주천자죠. 얻으시니 그 공이 크고 장군께서는 옥세를 취하셨으니 그 또한 공이 크도다. 이러므로 황제, 즉 주원장이 대의를 생각하시고 큰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대연을 배설하시어, 대연 큰 잔치를 열어 배설하여 모든 장졸로 하여금 그 공을 표하고자 하나니, 장군이 만일 혐의치 아닐진데 싫어하지 않는다면, 꺼리지 않는다면 한번 이르러 즐김이 어떠하뇨라고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유기에게 주면서 장원수께 전하라 하였다고 해요. 자, 그랬더니 장원수가 글을 끝까지 읽어본 후에 제장과 논의하기를, 그러니까 원수와 논의하기를, 적진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나를 청하니 무슨 흉계 있음을 알지 못하나 아니 가면 약함을 보임이라. 그러나 어찌 저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니까 뭐야? 가겠단 얘기죠. 하고 이종으로 군사를 거느려 뒤를 따르라 하고 명진에 이르니 혼자 가지 않고 군대도 같이, 그죠? 끌고 갔네요. 유기는 이제 주원장의 부하죠. 진문을 크게 열고 장원수를 맞아 들어가니 양진이 상합함에 양나라 군대가, 양나라는 아니겠네요. 두 군대가 서로 합함에 살기충천하더라. 이건 서술자의 말이네요. 서술자의 개입. 살기가 충천하다는 것은 서로가 경계한다는 얘기죠. 명제가 맞아, 명제는 주원장이죠. 동서로 나누어 앉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상이 있으면 이쪽은 뭐 주원장 편, 이쪽은 장백 편, 이렇게 나누어 앉았다는 얘기죠. 이때 황후가 주렴 사이로, 커튼 사이로 자세히 보니 과연 장백이나 신수가 건장하여 어려서 보던 모습이 변하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컸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음이 익은지라 목소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익숙한가 봐요. 반가운 중 눈물남을 깨닫지 못하더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죠. 후련 대풍이 일어나 주렴을 거두치니, 그죠? 그때 갑자기 바람이 일어서 주령 커튼이 걷어지니까 장백이 술잔을 받다가 눈결에 황후를 보고 그 얼굴이 누이와 같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거늘 명제 주원장은 그 연고 이유를 물은데 장백이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서로 적국되어 천하를 다툼에 사정을 이를 바 아니로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적이 되어서 천하를 다투고 있어. 중국을 누가 가질 것인지를 다투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바는 아닌데, 소장이 자기가 어려서 양친을 여의고 두 부모를 이별하고 남매 의지하여 지냈는데 동리 노고의 흉계에 빠져, 동네 노인의 흉계에 빠져 외가로 가더니 중노의 도적을 만나 누이를 잃었는데, 그때 소장의 연유함으로, 그때 소장 자신의 연유함으로, 나약함으로 그 누이를 따라
죽지 못하고 만극한 중에 집에 돌아와 살기를 원치 아니하더니 세월이 유수와 같아서 여류하여 지금까지 목숨을 보존하나 매양 누이를 생각하면서 서러워하더니 이렇게 살긴 했지만 누이만 생각하면서 서러워했다. 아까 대풍의 주렴 중 부인을 보매, 여기서 부인은 이제 주원장의 부인이죠. 누이와 방불하다, 누이와 비슷함으로 자연 비창하도소이다. 자연 슬픕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상이 대답을 하기 전에 라고 했는데 비 한번 읽었으니까 바로 판단해 봅니다. 아까 선지 하나만 판단하면 됐어요. 선지 3번이었습니다. B는 개인사를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맞죠? 자신의 개인사, 누이를 언제 잃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나약해서 죽지 못하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누이를 생각하면서 서러워하였는데 방금 누이가 보였다 라고 했으니까 요약적 제시 맞고 자신의 심정도 토로했죠. 그러니까 맞는 말. 그 다음 계속 읽어봅니다. 그랬더니 상이, 여기서 상은 황제란 얘기죠. 황제. 가 답을 하기 전에 황후가 이 말을 듣고 좌우를 물리치고 급히 나와 장백의 손을 잡고 방성대곡하며 크게 소리치면서 흐느끼기를 오래도록 말을 못하다가 정신을 차려 말하기를 네가 내 동생 장백이냐, 그 사이 죽었더냐 살았더냐, 그때 도적에게 잡히어 갈 때 종류에서 잃고 어찌할 줄을 모르더니 소상강 원우를 면하고 자연 구하는 사람을 만나 부지하던 말이며 전우사를 이르니, 서술자의 말이에요. 장백이 슬퍼하며 희한하게 살아나 이처럼 만남을 신기 여기고 즉시 개화에 내려. 여기까지 요약, 서술자의 요약이고요. 즉시 개화에 내려 계단 밑으로 내려와 복지 땅에 배를 대며 옥새를 누구에게 올렸을까요? 주원장에게 올렸겠죠.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위에는 서술자의 요약이에요. 장백의 행동을 요약해 준 거죠. 나의 누이가 죽은 줄로 슬퍼하였더니 하늘에 도움을 입어 목숨을 부지하였으나 상은 황제라고 직접 이제 황제라고 인정한 거죠. 주원장을. 그 처지를 혐의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누이의 처지를 싫어하지 않고 황후를 삼으시니 은혜 만극하온지라. 그러니까 뭐요? 이 주원장에게 누이를 황후로 삼으심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삼년 전쟁의 민심을 요란케 하오니,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전쟁이 이어졌나 봐요. 이 황제의 자리를 놓고 만사무석하온지라 한 10,000번 죽어도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라면서 옥새를 바친 거죠. 복망폐하는 진을 거두사 환궁하심을 바라나이다. 복망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라고 했습니다. 진을 거두사 군대를 거두고 환궁하십시오. 궁궐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상이, 황제가 장원수가 돈수사제하고 두 손을 모아 죄를 빌고 옥새를 올리는 것을 보시고 환희하사 매우 기뻐하면서 위로하기를 짐이, 그러니까 자신이 황제임을 말하는 거죠. 이제 제업을 이루었으니 경의공이, 여기서 경은 누굴 말할 거예요? 장백을 말할 거예요. 신하를 높여 부르는 말, 공이 아니면 어찌 이에 이르리요 라면서 장백을 치하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 2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적절한 것은 인물 간 대결 상황을 제시하여, 인물 간 대결 상황 있죠. 누구? 주원수와 주원장과 장백의 대립이 있었어요. 갈등이 해소되긴 했으나 긴장감을 드러냈죠. 전쟁을 하는 장면은 당연히 긴장감이 나오는 거죠. 2번 고사를 인용하여, 고사 인용이 없었고요. 상징적 배경 없었고요. 초월적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있죠. 누구? 도사요. 그런데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신이한 존재와의 대립을 통해 신이한 존재와의 대립, 인물의 비범함을. 신이한 존재는 등장인물, 주 등장인물, 주원장, 장백 모두 신이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철관도사도 신이한 존재죠. 그런데 대립은 없었죠. 철관도사와. 인물의 비범함을 부각하는 게 아니고 철관도사는 장백을 돕는 인물이니까 대립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 내용 파악입니다. 선지 1번. 장백은 천문을 통해 적병이 쳐들어올 것임을 예상했죠. 그죠? 아까 천문을 보니 수상에 주성이 살기를 띄어 방미를 떠났음에 복병이 올 줄 알았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2번. 문정은 이제 주원장의 부하죠. 주원장편. 유기의 지원을 받아 적을 급습했으나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 맞는 말이죠. 문정이 포로가 된 거. 그 다음 선지 3번. 유기는 장백과 황제의 공적을 언급하고 어느 부분 말하는 거예요. 승상유기는 그러를 장원수께 전하나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기가 장원수에게 그러를 전했죠. 그럴 때 장백과 황제의 공적을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언급했어요? 명나라 황제가 장안을 차지한 것, 장백이 옥스를 취한 것. 그럼 공적 맞죠? 그런데 장백의 우사함을 인정하진 않았고요. 하늘이 먼저 주천자를 매시게 하였으니 실로 임자 있음을 알거니와 라고 말한 것을 보아 장백이 우세하다고 말한 건 아니고 오히려 주원장이 우세하다고 말한 것이므로 얘는 틀린 말. 4번. 황후는 과거 어려운 상황이 봉척하였을 때 조력자를 만나 목숨을 건졌다고 이야기했고요. 그것을 황후가 직접 말한 건 아니고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를 통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그 다음 5번. 주씨는 제업을 이루게 되자 주씨가 황제죠. 명황제. 그 공을 장백에게 돌리며 고마움을 표한 거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백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정수성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